도시재생론 머리말을 읽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낙후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1950년대 이후 도시 재건과 도시 재개발, 도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으로 도시들을 되돌려 놓거나 도시 기능성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건축 등에 의해 물리적 정비와 수선으로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형태로 기존 시가지의 확대 및 경제 문화까지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여왔다. 한국 도시 기반 시설의 노후화와 기능 쇠퇴 및 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의 도시정비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한국 역시 물리적 정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선진국에 이어 한국 역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새로운 대안과 대처로 부상한 것이 도시재생이다. 한국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지만 2013년에 도시재생 생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화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추진하였고 유형은 다양하게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도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등 5개 사업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문재인 정부 누질 사업의 도시재생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은 물리적 정비에서 탈피하여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형태의 기능을 도입하여 새롭게 추가적인 창출을 통해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라는 측면인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으며 문제점 역시 도출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도시재생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발전을 위한 법칙,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한정된 공적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정과 신기술의 아이템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볼 때 지역 주민과 민간 업체의 참여가 미비하여 도시재생의 목적과 방향에 못 미치고 있다. 즉 한국 도시재생에서는 정부의 민간 참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 도시재생에서 민간 참여가 미흡한 이유를 일본의 도시재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조치법처럼 주민의 참여와 민간 업체의 참여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적 규정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다 도시재생이 19년 앞서 입법화되었고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도시재생법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도시재생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구체적으로 볼 때
첫째, 한국의 도시재생법에는 민간 참여의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도시재생법에 민간 참여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구체적 및 상세히 하여 민간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한국은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는 큰 도시경제 기반형 또는 도시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한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도시재생 기반형 중심시가지형보다 주거생활 개선 사업으로 일반 근린형,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등 비중이 치우쳐 있다. 따라서 도시 재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도시 핵심 기반형 또는 중심 시가지형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의 피폐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작금의 지역별 특별성이 존재하는 시스템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물론 중심시가지 재생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도시재생은 민간 자금과 아이템 기술력이 들어온다고 하여 농어촌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의 수는 적은 것이다. 그래서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부처들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은 물론 지역 주민의 교육과 정보 제공, 알선, 규제 완화 등으로 진행하는 향후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없는 현실에서 계획만 받아서 평가하는 정부의 선택을 기다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여러 민간업체의 컨설팅과 주민에게 진정 주민의 커뮤니티가 있고 지속 가능한 아이템을 부합된다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어촌의 경우도 민간업체의 컨설팅과 아이템의 지원이 민간 차원에서 부족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도시재생의 농어촌의 도시재생, 중소도시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대도시의 융합 콤팩트 도시재생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 자금과 업체의 기술력, 아이템, 주민 참여가 주체가 된다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의 일반 근린형,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은 더욱 자동으로 변환이 될 것이며 환경과 함께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의 근본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요구하여 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도시재생은 사회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결론이지 결과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대하여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민간 자금의 기술력이 없다고 보면 될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구조를 현실에서 보면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선발 방식과 요건에 대하여 매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지자체에서는 주민에게 일적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미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에 제출하면 중앙에서 지역별 평가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도시재생의 선정 지역을 결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자체 그리고 각 부처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각 부처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는 불승인되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와 지자체의 자금이 없는 경우엔 축소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정부에서 예를 들어 15개의 지자체가 도시재생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중 중앙에서 선택하여 확정되면 지역의 도시재생을 진행한다. 즉 허가를 위한 평가이다. 그러나 민간업체와 주민의 의견이 지역별 계획서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고 민간업체와 주민, 지방정부가 도시재생을 한다면 자금과 기술력에서 많은 효과와 함께 정부의 한정된 자금으로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즉 평가해서 인정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허가를 해주기 위한 평가 제도가 계속해서 되면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도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사회와 문화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듯하다. 저자씀.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